네,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는 건데, 지금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진행하는 거는 다른 학원의 그 진도 보면 일기 스터디잖아요. 거기 가셔서 한번 쓰시고, 여기서는 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알겠죠? 어차피 못 써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제 오늘 봤잖아요. 이거 지금 일기 1주차 거. 응? 계속 이렇게 낼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학원 지금 아마 의 써라, 한번 법 규정 한번 써봐라 이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 책 펼쳐놓고 막 베끼고 있을걸요? 그냥 집에서 백강고시체 써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글씨체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 오셔서는 제가 60분만 들었잖아. 문제가 몇 점이에요? 지금 30점, 50점, 80점, 100점, 130점인데 60분 들었잖아요. 예, 안 읽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거 문제를 갖다가 100분을 드리든 130분 딱 맞춰서 주잖아요. 여러분들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 제가 채점을 할 때 어떤 문제부터 건드렸는지 이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보는 감이 있구나.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드린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80점이면은 그래도 60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에 책을 베끼면 되게 빨리 쓴다고 느끼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에요. 알겠죠? 책을 베껴 쓰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겠죠? 우리 시험 말고 다른 노무사나 변시라든가 다 법점은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전 아예 줘요, 걔네들은. 그럼 걔네들이 법전 보고 써요? 외워서 써요? 외워서 쓰거든요. 왜 그래요? 그게 빨라서 그래요. 그 책 펴는 순간 이제 쟤는 떨어졌다 이런데요. 서로.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법전을 아예 외우고 이제 푸는 게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쓰시는 분들 많은데 더 느려요. 알겠죠? 정확도도 떨어지고 100개 썼는데 틀린 거 100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한 문제만 푸셔도 돼. 한 문제만. 나머지 문제는 강평 때 제가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분석하는 거. 그거 하고 집에 가셔서 예시답안 보면서 얘가 어떻게 썼지? 이런 거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지. 여기 와서 이거 문제 다 풀어보겠다? 얼마 없잖아요. 여기서 1등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시간 재고 열심히 푸시는 거는 스터디 가서 하세요. 스터디 가서. 알겠죠? 거기는 그게 그거니까. 목표니까. 여기 오셔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문제나 두 문제 푸셔도 되니까 목차 짜고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써보시고 분량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드린 건 아니고 이제 이 5가지 유형이 여러분들 하나씩 지금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말고 하나의 유형이 더 있긴 한데 문제 유형부터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실무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고 이론이 사실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애매하잖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얘는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출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실관계가 딱 주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제를 받고 싶다고 수단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권리구제 수단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권리구제 수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 내가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냐? 이걸 한번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디서 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얘가 실제로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췄냐라는 거를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위원회나 또는 수소법원에서 따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가 주장을 판단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당사자가 아무 말을 떠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이런 형식적 심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법원에 들어가는 것조차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소 요건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그 소송을 갖다가 맡은 소소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직권심리주의라고 하죠. 이제 요거까지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본안 판단이라는 걸 진행하죠. 본안 판단. 이 본안 판단에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면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는데 당사자가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처분에 뭘 판단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못 판단하죠. 위법하진 않은데 타당하지 않다. 부당까지 판단하죠. 자, 요걸 판단할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거. 행소법에만 있는 거 뭐죠? 그렇죠. 공당. 여기서는 이제 요걸 갖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죠?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처분의 위법은 어떤 걸 갖고 따져요? 처분의 적법 요건을 결여하면은 위법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체상 요건을 결여했는지, 절차상 요건을 결여했는지, 형식상 요건을 결여했는지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 하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죠? 법에 근거가 있는지 유보원칙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우위원칙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다시 성문법을 검토하고 재량행위다 하면 일반 원칙까지 가잖아요. 됐죠? 성문법에서 다시 어떻게 나뉘어요? 특별법, 일반법, 신법, 구법, 효력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판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는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자,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권리를 갖다가 갖추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건을 갖다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법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전이. 그래서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 됐죠? 자, 규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규정이 명확하다. 해석의 여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포섭해서 처리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해석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요? 판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규정이 없으면 분쟁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기준을 세우고 그 판례가 기준을 세운 거에 따라서 다른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시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영역은 여기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본안 판단 자체가 뭐예요? 본안 판단 자체가 뭐랑 똑같아요? 사실상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뭐만 본 거예요, 지금? 처분이 위법한지 안 한지 위법성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결을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어디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판결인 거예요, 판결. 됐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서. 취소 사유면 무조건 인용 판결 되겠죠. 왜? 취소 사유는 뭐니까 중대한 법적 사유가 있거나 명백하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거 확인이 되면 중대한 법적 하자니까 무조건 취소 사유는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면 어떻게 돼요? 중대하고 명백성까지 해야지만 인용 판결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야지만 판결까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안 판단 자체가 판결이니까 여기서 끝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판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판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의 절차예요. 그냥 권리구제 수단의 1년의 절차라고 보시면 돼.
그럼 문제 1번 봐봐요. 문제 1번이 뭐예요? 마지막 줄. 항상 문제 보실 때는 마지막 줄부터 보는 거예요. 구청장 A 동그라미 치는 순간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항상 마지막 줄에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쇼 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문제 1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문제 2번 마지막 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소외 대상과 제소 기간의 기산일, 피고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행정소송법상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행정소송법상 수단을 갖다 검토하라고 하니까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됐죠? 얘도 뭐예요? 문제 3번 이렇게 일단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뭐예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문제 어디예요? 여기죠. 문제 4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 5번은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물음 2번도 권리구제 수단,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래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물음 앞에 보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댔죠. 어떤 재결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요. 지금 여기까지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됐죠? 문제 2번도 어때요? 소송 인용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도 문제 5번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가. 요거 하나씩 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은 당사자 주장 있죠? 당사자 주장이 왜 발생해요? 당사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처분이 위법하다. 나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걸 갖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주장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가 지금 어떤 사실관계에 있는지 사실관계 분석을 하셔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설문이에요. 이 설문 내용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분석을 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서 얘가 주장하는 위법성이 주체상하자인지 절차상하자인지 형식상하자인지 내용상하자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보셔야 돼. 그러면 여기 구간 딱 나눠볼게요. 여기 구간 딱 나누면은 이쪽 있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디가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문제 풀 때는 여기가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와서 제일 무식한 짓거리 하는 게 뭐냐면은 어제 꿈에 증조 할머니가 2주 대책 한번 알려주고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뭐가 나왔어? 2주 대책이 나왔어. 그거는 데려가려고 오신 거야. 알겠어요? 붙으려고 해준 게 아니라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그 전날에 2주 대책을 받든 토지보상을 받든 뭘 받든지 간에 문제 유형 자체가 여기다. 그럼 여기부터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내가 나 부동산 가격 공시법 잘 안 봤는데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법 마지막 줄 보니까 이 문제야. 그러면 무조건 얘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 기본 틀을 갖다가 갖춰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얘를 벗어나는 문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5가지 유형을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린 거야. 이게 오늘 한번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130점 낸 게 아니고 이걸 오늘 다 설명을 하려고 오늘 문제를 드린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받으시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1번의 앞에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지막 줄부터 보시는 거예요. 물음부터.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도 내가 저 같으면 오늘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문제 2번이나 문제 5번부터 들어갔을 거예요. 문제 2번이나 문제 5번. 왜냐하면 얘네들 다 제소 요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예요? 이건 법 규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건 생각할 게 없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법 규정에 따라서만 검토하는 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관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딱딱딱 체크만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권리구제 수단 간단하긴 하지만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뭐가 중요했죠? 강구하는 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소외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부터 들어가라 그래. 문제 2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제소 요건. 요거에 관련된 거 항상 요즘에 문제 하나씩 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얘네들 그냥 법 규정 갖고 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부터 먼저 끝내고 본안 판단에 관련된 문제를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그 선별하는 순서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냥 차례대로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오게 되면은 진짜 아마 문제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왜 변별력이 없냐면은 다 잘 써서가 아니라 다 못 써서. 알겠죠? 100%예요. 취소 소송만 쓰는 애가 있을 거고 취소 소송하고 그 옆에 앉은 애는 뭐라 그래요? 아, 넌 소송만 썼어? 난 심판까지 썼는데 이거 취소 심판만 쓰고 나온 애가 또 있을 거예요. 40점 중에. 하나씩 이렇게 나눠 써서 이렇게 이 점수를 채운 애들이 있는데 보통 뭐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 내게 되면요. 그런 시험을 누가 내냐면은 변시 출제하는 사람들이나 5급 공채 시험에 행정법 출제하는 사람들이 내는 경우예요. 보통 사시 출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하냐면 그게 변별력 체크하기가 제일 좋거든. 뭐 하나 빼먹으면 그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작년인가? 처음으로 나왔죠. 이걸 구별하는 거를. 권리구제 수단하고 불복수단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쵸? 가구제는 포함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복수단에는 들어가지만 권리구제 수단에는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야. 권리구제 수단도 들어가고 불복수단도 들어가는데 불복수단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의신청이요. 강학상 이의신청. 알겠죠? 불복수단 중에 강학상 이의신청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포함된다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불복수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는 종국적인 구제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방편이 아니고 얘네들은 다 뭐야? 임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구제는. 얘는 뭐예요? 종국적으로 내가 불복하는 거. 내가 진짜 확실하게 다투고 싶은 수단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불복수단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가구제는 포함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권리구제 수단이 더 넓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도 지금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봤으니까 펼치면 되는 거예요. 권리구제 수단 어떻게 펼치죠, 이거? 네 덩어리죠. 첫 번째가 존속보장 있고, 두 번째가 손해전보 수단 있고, 세 번째가 민사준용 수단 있고, 헌법소원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요 네 가지 중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갖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빼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죄송한데 이거 40점을 냈어야 했는데 30점을 내가지고 나도 아까 풀면서 정신이 없더라고. 알겠죠? 이거 다시 한번 제가 40점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안지 나눠드릴 테니까 요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 많이 풀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요거는 나오면은 이게 진짜 습관이 될 정도로 잡아놓으셔야 돼. 됐죠? 자, 지금 대집행 뭐예요? 실행이죠. 행정소송법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눠놨어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은 저 권리구제 수단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어요? 응? 이거잖아요. 처분이야. 그럼 어디로 가? 항고소송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그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놓기 때문에 항상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뭘 갖다 밝혀야 돼요? 그렇죠? 항상 이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답안지 있어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해서. 뒤에 어떤 논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쓰는 거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아직 답안지를 확실하게 안 봤지만 대집행 실행행위가 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작용이고 뭐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런 거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얘는 그냥 처분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요 한 줄만 쓰면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법적 성질 여러 개 쓰면 가점 주는 줄 알아요. 감점이에요. 감점. 아시겠죠? 예. 실제 채점위원이 감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머지 문제 또 못 쓰잖아요. 시간 경과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점인 거예요. 자체 감점. 자체 감점. 자, 그래서 이게 처분이다. 이걸 일단 밝히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존속부장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결정돼요? 나누는 거예요. 크게. 권리는 아니잖아요. 됐죠? 자, 처분 어떻게 나누죠? 크게. 1, 3이냐? 2, 4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나누면은 행심하고 행소 이렇게 나뉘죠. 행심은 전부 뭐죠? 전부 한 거죠. 행소는요. 이렇게 나누죠. 여기 뭐 있어요? 예방적 부적의 청구 소송하고 가처분 있죠. 그 다음에 명무는 어떻게 나뉘죠? 취소나 무효나 집행정지로 가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취소나 무효나 집행정지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뉘죠 또? 이사는? 얘도 뭐 마찬가지로 행심. 여기 행소. 이렇게 나뉘겠죠? 여기서 다시 명문이냐? 무명이냐?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기본 강의 지금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거 잘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절대 못 써요. 알겠죠? 여기서 어떻게 나뉘죠? 얘는 다시. 자, 이사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에서는 거부 같은 소리 하네. 의무 이행 심판하고 임시 처분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나 무효 확인 심판 가능성하고 집행정지 안 되니까 임시 처분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행소는 어떻게 되죠? 명문? 얘는 그냥 취소 소송, 무효항의 소송. 그 다음에 집행정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무명한 소송은 어떻게 되죠? 얘는 의무 이행 소송하고 가처분의 가능성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1, 3, 2, 3만 이제 구별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별하죠? 그쵸? 신청이 전제됐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야. 얘는요. 신청 안 하죠. 얘는요. 신청하죠. 대집행 실행 신청해요? 와서 내 집 좀 조전하죠. 이렇게 신청해요?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는 쭉 그냥 날리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존속부장 답안지는 어디만 나오면 돼요? 여기만 나오시면 되는 거야. 답안지. 됐죠? 자, 근데 권리구제 수단을 쓰실 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뭐 잘 보랬지? 그쵸? 지금 저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생각나는 거. 강구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명문하고 무명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뭐죠?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 사후가 어떤 얘기예요? 처분이 나오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무명은 뭐예요? 처분이 나오기 전에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대집행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집행 실행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고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안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논점 그 경중이 어떻게 돼요? 논점 경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한번 보세요. 항상 강구 시점하고 권리구제 수단은 어디까지 써야 돼요? 항상? 제소 요건만 잘 써주시면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뭐 취소소송 제소 효과 뭐 이딴 거 있잖아요. 절차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요건까지만 쓰시면 돼. 대원소 정기관, 청구인 적격, 뭐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고 적격 이런 거 다 갖췄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것만 갖추면 뭐예요? 권리구제 수단 강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안 판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구제 같은 경우는 신청 요건까지만 쓰시면 돼. 제발 부탁이니까 효과 같은 거 좀 쓰지 마세요. 알겠죠? 답안지 부족해요, 나중에.
자, 그러면 제소 요건을 갖다 잘 볼게요. 이것도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잘 보면은 사실 얘랑 심판이냐 소송이냐 이것만 다르지 주요 소송 요건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번 쓰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어떻게 묶어버리면 돼요? 같은 것끼리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같은 것끼리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소 소송, 취소 심판 이걸 나누지 말고 그냥 취소 쟁송이라 묶어버리시면 돼. 얘도 무효등 확인 쟁송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같은 경우도 하나로 묶고 나중에 용어만 조심하시면 돼. 어떻게 되죠? 행정소송법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렇게 나오죠.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요 용어 다른 것만 언급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묶어 쓰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존속보장 여기서 끝난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손해정보수단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법하면은 손실보상 가고 위법하면은 어디로 가요? 국가배상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집행 실행이 위법한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대집행 실행이 적법한 거잖아. 적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그럼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하면 국배, 적법하면은 손배, 아니 손실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뭐가 필요해요? 이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적법한데 특별한 희생이 없다. 그러면 이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적법, 위법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얘까지 꼭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이거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거야?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 그럼 얘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국가배상을 간다고 했을 때 국가배상은 뭐죠? 청구? 뭐요? 그렇죠. 권이죠. 권. 그럼 권이니까 뭐요? 요건 충족 여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건 충족 여부니까 뭐요? 법전에 있는 요건 하나씩 검토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대신 이때도 모든 요건을 그러니까 국가배상 답안지 진짜 찢어버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가끔은 공무원인지 직무인지 외관상 집행행위인지 뭐 이런 거 쭉 나열해서 쓴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절대 그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답안지를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존속보장에서도 지금 배점이 초과했을 거고 얘도 어떻게 돼요? 배점이 엄청 초과한단 말이에요. 항상 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핵심 요건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핵심 요건 위주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구청장이 공무원인 거 내가 밝혀야 돼요? 쉽잖아. 대집행 실행 뭐예요? 직무잖아. 그럼 이거 저기 대집행 실행하면서 건물 무너뜨리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 길 가다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아니잖아. 직무 집행하나 보다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애가 긁혔대. 좁혔대. 상은 입었다고 나왔잖아요. 손에 입었잖아.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하면서 뭐예요? 일부러 실력 행사해서 팼잖아. 그럼 뭐가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따지면 돼? 얘가 법령 위반 행위가 있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대집행 실행이 법령 위반 행위냐 이것만 포섭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묶어서 처리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여러분들 요건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목차 나눠서 포섭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배점 조절하시기가 되게 편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좀 이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얘를 따지는데 항상 손해정보수단 이런 저기 권리구제수단 볼 때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권리구제수단 간에 이 상관관계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저기 국가배상 같은 경우는 뭘 따져요 지금? 위법을 따지잖아요. 이 위법 따지는 짓거리를 또 어디서 하죠? 저기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항고쟁송을 거쳐서 여길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성 한번 판단을 받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논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기판력의 논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소기간을 갖다가 경과했다. 청구기간을 경과했다. 그럼 저거 제기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성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잘 썼다는 게 이것도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소병합. 알겠죠? 소병합도 있을 수 있죠. 두 개 다 같이 하는 거. 이거 제가 성결 문제 수업할 때 얘기했었어요. 거기 보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어가서 세 번째가 뭐죠? 민사 준용하는 수단이죠. 여기 뭐 있죠? 대표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구 있잖아요. 제가 항상 국가배상하고 같이 가는 게 뭐라 했죠? 얘라 했죠. 여기서 지금 뭐 했어요, 우리? 국가배상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한번 언급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실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를 많이 쓸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결과제거 청구라고 하는 거는 이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는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얘 대집행 왜 해요? 공익사업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진다고.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예 빼던가 언급은 하고 실익이 없다. 이래서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요? 얘도 논점 경중을 따지면 중요성이 낮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처럼 예방적 금지소송 같이 중요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배점을 확 줄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급만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목차 하나나 목차 두 개 정도만 쓰시면 되는 거야. 의의하고 가능성 이 정도만.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존속부장 안 됐다. 그럼 마지막에 가는 게 어디요? 헌법소원. 얘는 꼭 언급하셔야 되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여러분들 답안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제발 부탁이니까 로마자 목차 있죠? 로마자 목차. 이 로마자 목차는요, 제발 남발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남발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보긴 했거든. 요거 봤거든? 여기 뒤에도 만만하니까 이게 하나 그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9번 되면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 어디서 뭔가 X 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다가, 아이씨, 몰라. 이러고서 내가 그거까지 봤다 그랬죠. 이것까지 봤다고. 12번까지 봤어. 13번인가. 정신 차려요. 그래서 이 로마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큰 흐름 있죠. 큰 흐름에서만 딱 보여주시면 돼. 알겠죠? 그럼 큰 흐름이 뭐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가 쟁점의 정리해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뭔지 한번 언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로마자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속부장이 로마자 3번이 되는 거고, 손해정보가 로마자 4번이 되는 거고, 얘는 빼든가 넣든가 하더라도 뭐 5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거야. 됐죠? 답안지 보시죠. 해설지 한번 볼게요. 해설지.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제가 그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딱 그걸 넣어놨어. 중간에 보시면 음영 처리된 거 있죠? 대집행 통지함에 있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절차상 하자잖아요. 그 다음에 뭘 드렸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제소기간 지났다. 이런 얘기 딱 드렸잖아. 요 문구 보면 딱 뭐 건들기 좋아요? 하자의 승계. 그쵸?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하고 하자의 치유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못 써요? 하자의 치유까지 써버려요. 하자의 치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자의 치유는 원고가 해요? 사인이? 아니에요. 처분청이 하는 거죠.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갑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조 수단이잖아요. 갑이 하자 치유를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딱 본다는 얘기가. 이런 페이크 하나 딱 걸어놓으면 하자의 승계 분명히 쓴다고. 법적 성질에서 하자의 승계 썼던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역사적인 인물. 그래가지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거기 테두리 쳐놓은 거 있잖아요. 요것만 딱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철거 행위 실행 과정 중 이 단어 보면 딱 뭐예요? 지금 대집행이 실행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방적 부적의 청구 소송은 의미가 없겠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공무원에 의해서 상흔을 입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 언급해야겠다. 됐죠? 이 경우 갑이 철거 행위와 관련해서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권리구제수단이니까 가구제수단 언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언급해야겠다. 이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줄 읽으시면서. 알겠죠?
문제 검토 및 해결 보시면은 다투고자 하는 소송물의 확인과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권리구제 수단도 어때요? 권리구제 수단을 제기할 수 있는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냐, 이걸 갖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논점 분석 보시면 첫 번째, 소송물 확인 이후 권리구제 수단 체계 설정하라. 그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 범위 확인하셔라. 이게 뭐예요? 무명 항고 소송하고 가구제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권리구제 강구 시점을 보니까 이미 철거행위가 실행 중이니까 예방적 금지 소송은 큰 의미가 없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권리구제 수단을 다 쓰는 게 아니라고 항상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강구할 수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청구 같은 경우도.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각 권리구제 수단 간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해라. 그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국가배상 청구에서 기판역하고 선결 문제. 그쵸? 자, 해결 구도에 따른 검토 볼게요. 첫 번째, 대집행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이니까 신청 없고 처분의 상대방이니까 제1유형의 처분이다. 요게 끝이에요. 법적 성질은. 작성 범위 확인하시면은 불복수단이라든가 뭐 권리구제수단 앞에 행정소송관, 뭐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법상 이런 제약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장 포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작성 범위 잘 보셔야 돼요.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이다. 그럼 뭐까지 들어가요?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그러면은 지금 명문에 있는 거, 무명 있는 거, 그 다음에 뭐까지? 가구제까지 들어가셔야 돼. 근데 행정소송법상 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은 무명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상 불복수단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명하고 가구제 빠지고 본안심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작성 범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이제 보시면 권리구제 강구 시점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보니까 13유형의 처분에 대한 무명항고 소송과 가구제가 요건데 문제는 뭐다? 뒤에 가시면 이미 실행 중이기 때문에 처분의 발령을 방지할 실익이 없다. 그러면 존속보장 묶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심판하고 항고소송, 가구제. 손해전부는 국배, 그 다음에 결과제거 청구 인정되지만 의미가 없는 거고 헌법소원 여기까지 언급이 되셔야 되고 권리구제 수단과는 관련성에 보시면 소외병합하고 선결 문제 그 다음에 뭐까지 문제될 수 있죠? 기판력까지 문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배점 분석 하는 거 있잖아. 지금 위에서 언급한 걸 다 쓰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논점 있잖아요. 어디에 논점이 몰려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분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거의 그냥 요건이 명문상 명확하기 때문에 대원서 전기관 충족했는지 쭉 보시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처계적 회계 공본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 쭉 보시면 되는 거야. 됐죠? 얘네들은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분석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논점이 어디 많이 몰려있어요? 밀도가? 여기 많이 밀려있는 거야. 여기. 얘가 그러기 때문에 로마자 4번이 논점 이 경중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법에 있는 얘기 쓰고 나서 포섭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거 잘해야 돼. 그거.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쟁점의 정리 1개, 권리구제 수단 결정에 의한 행정작용 개관 및 법적 성질 규명 1개, 이렇게 2개 나갔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하고 항고소송 단계에서 2개에서 3개 정도. 왜 그래요? 요건이 명확하잖아. 그 다음에 가구제도 둘 다 집행정지라 중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가 2개에서 3개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배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결 문제도 있고 소병합도 있고 기판력도 있잖아. 여기서 목차가 한 7개 정도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결과제거 청구는 제기 자체가 중요한 것일 뿐이지 의미는 없다. 그래서 1개에서 2개.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죠. 그래서 얘도 1개에서 2개. 이래가지고 총 목차 개수가 11개에서 16개. 한 5페이지 정도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지 한 페이지 이거 쓰고 있는 게 22줄이에요. 100점을 갖다 나눠보시면은 목차 하나당 6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의의가 2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겠지만 이론 같은 거 쓰실 때는 특히나 그거 잘 지키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을 보고 이 스탑워치 있잖아요. 스탑워치 이거 잘못 건드렸다 또 시험장에서 울고불고 감독관 아줌마한테 막 뭐라 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한 30분에서 25분 지났나 보다. 이게 예측이 돼야 돼요. 내가 목차 포함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차도 세워라 내워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차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 20%만 딱 쓰시는 거야. 그럼 몇 프로, 지금 몇 점?
30점에 20%는 몇 분이에요? 6분. 이거 넘기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저는 사실 뭐 목차를 따로 잡고 시작하진 않아. 그냥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 1번이 아까 제가 저 카페에서 저기 답안지 쓰다가 걸렸는데 요게 한 22분에 끊었어요. 문제 1번을. 근데 목차 안 짜고 하니까 이따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빠뜨린 거 되게 많아 지금. 알겠어. 그래서 아까 소병합 쓴 거 보고 놀란 거야. 나 안 썼는데 이러고. 알겠죠? 그래서 시간 진득하니 이렇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해놓고 푸는 거랑 진짜 시간 타이트하게 해놓고 푸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잘 하시려면은 지금 기초 잘 쌓으셔야 돼. 알겠죠? 요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 얘기 나오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 자체가 뭐다? 위에 보시면 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요건과 제도가 법령상 명확한 것은 제기 자체가 중요하니까 별다른 논점이 없지만 국가배상에서는 국가배상을 먼저 들어갔는지 항고쟁성 거치고 국가배상 갔는지 같이 제기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논점이 여러 개가 나뉘기 때문에 국가배상에 포인트가 있다 이 얘기예요. 요 문제는. 알겠죠? 좀 이따 답안지 한꺼번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문제 2번 보시죠. 쉬었다 하시죠. 네.